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랠리는 이 두 가지 사건 이후에 올 수 있다. 에링턴 캐피털 CIO 얘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비트와이즈 인베스트의 유럽 지사장이 올해 비트코인 구매량이 공급량의 3배다. 수요가 올해 들어서 공급량보다 3배가 지금 약간 넘어갑니다. 이러니 비트코인 가격이 올 초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사실 당연하겠죠. 자, DCC 엔터프라이즈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본사를 둔 전자 상거래 기업이다. 비트코인 21개를 샀다. 사실 이것 자체는 이제 크게 뉴스가 되지는 않는 그런 시즌이 됐죠. 근데 그 속도를 계획을 보시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니까 처음에 비트코인을 100개만 사겠다. 지금 21개를 이미 샀고요. 며칠 내에 79개를 사서 비트코인 100개를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서프라이징 하지만 보시면요. 비트코인을 향후 36개월 동안, 3년 동안 5,000개를 사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말로만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며칠 내에 비트코인 100개를 담은 것을 보면 진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사실 제가 이걸 바람잡이라는 표현을 썼죠. 전 세계에서 전혀 비트코인, IT도 아닌 회사, 바이오 회사들, 이상 전혀 관련 없는 회사들이 지금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경쟁하듯이 살까요? 시초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되겠죠. 그 뒷단엔 결국 누가 있습니까? 블랙락을 비롯한 이 전통 금융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 지금 10년, 20년이라고 적었지만 이거요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기업들이 2045년 지금부터 20년 후에 전체 비트코인의 절반을 누가 가져갈 것이다? 기업들이 가져갈 것이다. 기업들이라 하면 그 상장 기업들 스트래티지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LG전자가 되겠죠. 지금 이게 2045년까지 스트래티지가 70조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전체 자산의 0.2%, 지금 2%, 1%가 아닙니다. 0.2%에 불과하다. 지난 2년 동안 법정 화폐 자산에서 이탈이 시작됐고 비트랑 금으로 돈이 가고 있죠. 이게 뭐 때문에 됐다고 보십니까? 24년도 1월이었습니까?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으로 승인된 다음에 이게 지금 다 벌어진 일입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전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20년 후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1,000만 개를 보유할 것이다. 절반이라고 하니까요. 마이클 세일러는 20년 후에 비트코인이 180억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만 딱 따져도요. 지금 얼추 봐도 비트코인이 100배가 넘게 오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똑같은 얘기를 드려도 20년 후는커녕 2달 후에 지금 내 미래도 모르겠다. 약간 이제 항상 그 어떤 것에든 좀 비아냥거리거나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내가 심지어 좀 나이가 지금 만 70대 이상 됐어도 우리 자식이나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 한 개는 모아볼까 싶다. 이러신 분들도 동시에 전 있다고 봐요. 근데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태도가 그 사람의 투자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비트와이즈 국가와 기관들이 내년 말까지 426만 개 비트코인을 가져갈 것이다. 아까 그 앞서서 얘기했던 거랑 조금 어폐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20년 후에 비트코인 기업들이 1,000만 개거든요. 근데 불과 내년 말이면 1년 반이잖아요. 1.5년 후에 국가나 기관급에서 비트코인을 426만 개를 가져간다. 조금 이게 좀 기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년 말까지 사이클 탑이 오는 건가? 내년까지도 상승장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 그러니까 국가나 기관들이 포모가 불어서 더 많이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런 크립토 대량 채택이 생각보다 느리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보다 빠르면 빠른 거지. 생각보다 느리게. 이런 겁니다.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폭등을 하면 가격이 오르면 뉴스 매체에서 전 세계에 막 흩뿌려 댑니다. 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샀다 하더라 이러면서 뭐 개미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포모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지금 비트코인 기관급에서 이미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품이 올라갔던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하면 좋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이 들어오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어떤 트리거가 빵 터져서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폭락이 되고 조정이 되고 횡보가 오래 지속되면서 사이클이 끝났다. 역시 코인은 사기였다. 지금요. 지금도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구독자분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 이러신 분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이클이 앞으로 20년 동안 몇 번이나 더 나올 수 있겠다. 20년 후에 100배요. 비트코인이 100배면 이더리움, 솔라나, XRP는 얼마나 갈까요? 전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핵심은 이 엄청난 변동성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해지 차원에서라도 이제 한 8, 90%는 이번 사이클 적당히 익절을 하되 한 10%, 20% 장기 물량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년, 20년 좀 모셔둘 필요도 있겠다. 지금 뭐 전량을 뭐 이렇게 장기 물량은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시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장기 물량을 어느 정도 빼두고 어떻게 되나 보자. 나쁘지 않다는 전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튜브를 요즘에 뭐 이것저것 보다가 하나 이제 알고리즘에 걸린 게 요새 이제 그렇게 사고들을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뭐 뇌졸중이다, 뇌출혈이다. 근데 뭐 이제 좀 연세가 뭐 60대, 70대만 있으신 게 아니고요. 나이가 뭐 40대, 30대도 심지어 많답니다. 뭐 술도 많이 드시고. 어쨌든 이런 환자들을 25년 이상 봐왔던 재활의학과 의사분 영상을 제가 보다가 똑같이 뭐 교통사고다, 뭐 뇌졸중이다, 큰 사고가 났죠. 막 사지가 마비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재활을 할 거 아닙니까?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회복이 거의 안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천지 차이가 근데 어디서 나냐? 이게요. 그 의사가 그 환자의 과거 삶의 행적들을 계속 파헤친답니다. 계속 물어본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다시 팔을 펴고 못 걷던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 회복 여부가요. 그 환자의 과거 삶의 태도, 삶의 궤적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인상 깊었어요. 투자랑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삶이랑 비슷합니다. 성공 투자를 하는 것도 제가 봤더니요. 한 방을 꿈꾸는 사람에게 한 방은 잘 안 오더라고요. 과거의 삶에 이제 그리고 현재의 태도 이게요. 사실은 성공 투자의 영향력을 막대하게 행사합니다. 예를 들면 비관적이고 우울증, 불평, 불만 뭐 요즘에 또 이제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또 이제 끝났다, 다단계다, 사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이제 비교의식, 남들이랑 비교. 저 사람은 뭐 대기업이고 나는 중소기업이고 이제 이런 분들 이제 환자로 치겠습니다. 재활에 대한 의지가 없답니다.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데 옆에서 뭐 얼리세요, 뭐 하세요.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게 악순환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팔다리 못 쓰는 거죠. 계속 그렇게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타반이고 투자로 가보겠습니다. 비교하는 거죠. 남 탓하는 걸 너가 그때 사라고 했는데 불평하는 거죠. 또 굉장히 시니컬하죠. 이게요. 성공 투자 확률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습니다. 2015년도 비트코인이 200달러, 300달러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15년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이거 저도 그땐 사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초청을 했었던 로저 버라고 하는 친구가 200달러 비트코인이 100배가 간답니다. 그것도 2, 3년 안에. 제가 속으로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었죠. 말도 안 돼. 정말 미쳤구나. 광신도 무슨 종교 집단 교주구나. 정말 제 눈엔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내가 진짜 바짓가랭이 잡고 한 번만 나와주세요 사정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얼마나 시니컬하고요. 제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실패를 했겠죠.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과거에 내가 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제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겸손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비트코인이 5년 후에 저는 최소 여기서 10배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뭐 만나는 후배들 있으면 합니다. 뭐 2030년까지 최소 10배는 갈 거야.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괄호 열고 닫고 저는요, 그 뭐 5년 후가 아니고 2달 후에 20배, 30배 벌게요. 걱정 마세요. 이런 마인드가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은 문제가 뭐냐? 시드머니가 적다는 거예요. 왜 시드가 적을까요? 돈을 많이 이제 못 벌었던, 그러니까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저축이 안 됐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지식이 왜 적냐는 거죠. 시간은 똑같은데 다 피곤한데 확신이 그러니까 낮겠죠. 그러니까 유튜브 한 편 보고 수천만 원 수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글거리는 욕망은 부글부글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미 문제예요.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성공보다는 실패라고 하는 관역에 화살을 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렇게 괜찮아? 그러면 뭐 내가 뭐 이제 전 재산을 넣긴 그렇고 한 500만 원씩 투자를 해놓고 한 5년, 10년 기다려 볼까? 뭐 진짜라면 그리고 이때부터 파는 거죠. 비트코인이 뭐야? 반감기가 뭐야? 이더리움 POS는 뭐야? 레이어 1은 뭐야? 레이어 2는 뭐야? 디파이는 뭐야? 왜 이렇게 RW에 열광하는 거지? 기다려 보는 거죠. 대부분 실제는 카더라 코인인 거예요. 특히 상승 막 언론에서 막 이제 붐붐 뜨고 맨날 빨간색이 번쩍번쩍 할 때 500만 원이 아니고 심지어 수천만 원도 아니고 수억 원을 그냥 뭐 유튜브 몇 배 보고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5년, 10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는 겁니다. 단 5개월 내에 10개월 내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공 투자하시는 분들을요. 제가 봤더니 코인 외의 삶에서 물론 타고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코인 외의 삶에서 이미 성공을 하셨거나 성공 아직 못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을 못했지만 그분의 그 내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너무나 많이 갖춰져 있었던 것을 전 많이 봤어요. 저는 운명론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땀과 눈물 없이 한 방 그냥 방망이 길게 잡고 하나만 걸려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 있습니다. 팔자를 고치려고 하세요. 팔자를 고치려고 하면 어우 너입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땀과 눈물이 없이 한 방에 그런 거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자, 미국의 SEC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 지수에 대해서 옵션을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겠다. 뭐 암호화폐 관련 파생 상품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드렸죠. 코인 투자는 월가에 탐욕에 베팅하는 것이다. 탐욕이 끝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실패할 수가 없는 투자예요. 원래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현물 시장이요. 이제 뭐 비트코인 현물 ETF 나왔죠. 근데 뭐 비트코인 선물 ETF, 비트코인 뭐 나중에 그 옵션 아니면 이제 뭐 지수 이런 것들은 다 실은 파생 상품에 속해요. 현물 시장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게 파생 상품 시장입니다. 규모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럴까요? 월가의 그 천재들이요. 뭐 이제 뭐 월스트리트, 아이빌리그 나온 그 천재들 수억, 뭐 수십억 그 연봉 받는 사람들이 천재잖아요. 기가 막힌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내요. 현물 상품은 비트코인 2,100만 개 이상 ETF 못 팔잖아요. 파생 상품 무제한으로 찍어서 파는 거예요. 이 일반인들 이거 이해도 못하는 상품들이 나오겠죠. 여기서 제 질문은 항상 이거죠. 항상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비트코인으로 만족할까? 그 아이빌리그 나온 월가의 그 수십억 연봉 CEO 누가 대주는 겁니까? 거기 수수료로 대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야겠죠. 이 전 세종대 홍익희 교수님 책이 월스트리트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옛날 책인데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요. 알트코인 파생 상품은커녕 현물 ETF도 지금 없잖아요. 더군다나 법이 안 나왔는데 법이 통과가 되려면 법이 지금 입법이 되려면 뭔가 기준이 나와야 돼요. 코인을 분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도 없어요.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알트코인 ETF, 뭐 지금 스테이킹 ETF 이런 거 있죠.
뭐 지수 ETF 이건요 끝이 아니라 시작 중에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조금 이제 오르면 한 번씩 팝니다.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죠. 저는요 지금 이제 상승장 내에서 조정은요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20에서 30% 마이너스는 너무나 아름다운 조정이에요. 이 숨 돌릴 기간이 없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요걸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40% 50%까지는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0, 30%는 뭐 그냥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유동성이 그리고 증가하고 대략 한 그 3달 정도 지나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한 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업데이트를 하나 드립니다. 이제 유동성만 이제 연구하시는 이런 전문가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이 유동성 피크가 그러면 언제 올 것이냐 추정을 하면 코인도 그때 대략 피크를 찍겠죠. 그게요 내년 중반 정도라고 내년 한 6월쯤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 제가 봤습니다. 물론 현재 기준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뭐 3달 후까지는 그 중앙은행들이 그 발표를 하는데요. 재무부에서 국채 얼마나 찍겠다 이게 나오는데 내년 중반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 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유동성 사이클 상으로 내년 중반까지도 갈 것이다. 그러면 혹시 내년 중반이면 거기 한 3달 더 간다면 내년 한 뭐 7월, 8월, 9월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미래를 모르고 저는 이거 지금 그 뭐 예측하자는 게 아닙니다. 틀리면 저는 틀리고 그때 버전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측보다는 이제 객관적인 지수를 많이 보라 말씀드리죠. 제일 쉬운 게 비트코인 더미넌스 코인베이스 앱 랭킹 순위입니다. 그리고 ISM 지수 이제 막 52가 나왔어요. 지금 5월달 발표를 했는데 50 넘어간 팽창인데요. 50 밑에서 2년 반 동안 놀다 거의 3년째 있다가 이제 한 52 다시 왔어요. 당분간은 경제나 시장이 뭐 유동성이나 뭐 ISM이나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1년, 2년 동안 이런 식의 포물선, 그러니까 이제 곡선이 되겠죠.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지나놓고 보면 많이 올라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뭐 지난주에 그랬죠. 뭐 EU 지금 유럽과 지금 관세 협상하는데요. 관세 50%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젠 다 아시죠? 이제는 이런 말에 속으시는 분 저는 없으리라고 정말 믿겠습니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넘게 진전이 없기 때문에 야씨 너희들 그러면 6월 1일부터 50% 때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나다 보면 요새 이제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던데 진짜 그 몸집이 큰 강아지들이 막 미친 듯이 짖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진 못했고 오히려 그 정말 뭐 주먹만한 그런 조그만한 멍멍이들이 더 싸납게 짖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동물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원래 조그만 녀석들이 겁이 더 많대요. 그래서 그렇게 쌀벌하게 짖는답니다.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는 거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50%를 그리고요. 언급을 왜 했을까? EU와 지금 유럽과 50% 관세하면 본인도 죽고 유럽도 지금 어차피 안 좋은데 더 망할 수 있거든요. 50%보다 훨씬 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초기 이제 그 엔커리지 프라이스라고 하더라고요. 협상에서 일단 높게 던지는 건데 낮추기 위해서 높인 거죠. 이거 이제 모르신 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며칠 뒤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EU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관세율 뭐 25%, 뭐 20%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이 또 환호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몇 번을 반복합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투자자는요, 좀 숙련되신 분들은 이런 패턴을 찾아내서 실은 냉정한 기계처럼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대응을 안 하는 것도 대응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마가잖아요, 마가. 뭐 미국을 다시 뭐 위대하게 이게 뭡니까? 관세 합의하는 거예요. 약달러 만들고요. 금리 더 내리고요. 유동성 더 찍어가지고 제조업 살리는 거예요. 제조업, 백인 남성들이 제조업 무너져가지고 지금 중국에 다 뺏겼다 해서 그 백인 남성들의 표를 싹쓸이해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됐죠. 뭐를 해서라도 제조업을 살리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시장의 우상향을 얘기해주는
결과들입니다.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자, 미국의 재무장관 수준의 주요 무역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아셔야 될 게 중국이랑 휴전 중입니다. 전쟁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협상을 할 것이다. 사실요, 중국보다 급한 게 전 미국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사회주의죠. 공산주의죠. 거기는 통제 사회지 않습니까? 그냥 찍어 누르면 합니다. 미국은 그렇습니까? 미국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어찌됐건. 여론이란 게 있고 뭐 기업 CEO들이 나와서 못 살겠다. 뭐 반 트럼프 시위하고 지지율 떨어지고 이거는 트럼프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뭐 계속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다소 지금 이제 관세율을 뭐 기존보다는 더 예전에 뭐 프리 트레이드 시대는 이제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관세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되어야 주요 경제, 주요 투자, 주로 대기업들의 CEO들이요. 굵직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관세율 모든 것이 지금 불확실하면 그냥 뭐 사재기를 해라 뭐 이제 임시 방편인 거죠. 이거는 이제 주요 의사결정이 아닌 거죠. 환율도 널뛰기 하지 않습니까? 기관들에서 대기업에서 실은 제일 싫어하는 게요. 차라리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열 때 빡빡 그냥 맞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악재가 아니고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불확실성이 어느 순간 확실성으로 돌아서겠죠. 저는 뭐 예상을 합니다. 이게 설사 우리의 예상보다 기존보다 더 관세가 높다고 해도 갑자기 각종 호재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특히 유동성이 쏟아지면 저는 이런 이슈는 또 묻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커머스 대기업이 있어요. 징둥이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회사더라고요. 중국의 매출액 기준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개발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보시면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규제 상황과 시장 수요에 따라서 내용을 조정할 것이다. 재밌는 게요. 지금 징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자체 내에서만 스테이블 코인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기업과 개인들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것이다. 이건 사실 좀 충격적인 얘기예요. 징둥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국의 쿠팡 정도가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쿠팡 플러스 가전제품 직접 만듭니다. 택배요, 물류 직접 다 해요. CJ 대한통운, 삼성물산이 다 합쳐놓은 거예요. 징둥. 한미약품, 뭐 무슨 제약 회사 같은 거 만들어서 뭘 만든답니다. 네이버 카카오, 뭐 AI 클라우드 이 사업까지 다 하는 데가 어디다? 이게 징둥입니다. 쿠팡의 작년 뭐 우리나라 그 이제 매출 대략 한 30조 원. 쿠팡 매출이 지금 대형 백화점, 우리나라 대형 마트 매출을 지금 다 뛰어넘은 거 아십니까? 쿠팡이 지금 30조인데요. 징둥이 매출액이 작년 215조 원. 쿠팡의 7배가 더 넘어갑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징둥에서 지금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했다? 저는요, 이게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봐요. 미국은 지금 뭐 법 하나 통과시키는데 상원, 하원 뭐 지금 바지 잡고 뭐 서로 뭐 양쪽에서 어깨 싸움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중국은 이게 빨라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전에 그 CBDC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실은 이게 화폐 관련된 거면 허가를 안 했을까요? 이거 허가를 어찌됐건 지금 홍콩 달러를 쓰고 있긴 하지만 허가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거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대기업이거든요. 결론이 뭐냐? 지니어스법 지금 미국에서 통과 뭐 8월 전까지 전 된다고 봐요. 그냥 넉넉하게 8월이라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습니다. 그 통과된 다음에 사지 말고 지금 뭐 떨어졌다 끝났다 긴가 민가 할 때 좋은 코인들 있잖아요. ETF 될 만한 코인들 그냥 꾸준히 되는 대로 모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치면 아마존이고 한국으로 치면 쿠팡이나 뭐 네이버 스토어예요. 이런 데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다고요? 무슨 얘기냐? 아마존이 거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마존만 하겠습니까? 뭐 메타도 하고 뭐 구글도 하고 어디도 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의 발행량이 유통량이 폭발하는 거죠. 전 세계로 뿌려질 겁니다. 그 얘긴즉슨 미국의 국채를 누군가 전 세계에서 사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 위에 갑니까? 그들이 선택한 알트코인 고속도로 망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망의 가치가
얼마나 크게 오를 수 있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그들이 선택된 망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 망에 투자를 많이 해놓으시는 분은 은퇴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올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언제는 금방 온다더니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로컬 탑 있죠. 로컬 탑은 한 달 후, 두 달 후, 세 달 후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로컬 탑은 이제 위로 이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하면서 이제 우상향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로컬 탑은 한두 달 혹은 두세 달 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린 것은 이번 사이클 전체의 꼭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에링턴 캐피털 신임 CIO가 있죠. 알트코인 랠리는 두 가지의 큰 재료가 필요한데 첫 번째를 연준의 금리 인하를 꼽았습니다. 연준은 굉장히 금리 인하 안 해요. 끝까지 지금 안 하고 9월 갈 기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를 들었습니다. 이게 나와야 알트가 폭발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규제에 대한 변화는 비트보다 알트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금 코인을 현금화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지금 알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왜 규제 명확성, 왜 이런 법 통과가 알트코인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 말에 실은 100% 동의를 합니다. 전 그럴 거라고 봐요. 이건 이제 좋은 점인데 안 좋은 점보다 조금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규제 명확성, 법이 통과되는 거 이건요. 비트코인이랑 애초부터 상관이 없었어요. 비트는 태초부터 상품이었어요. 아예 이거 비트는 논외거든요. 이거 알트랑 관련된 법들이 통과되냐마냐 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법 말씀드렸죠. 알트코인 고속도로 위에 차량이 엄청나게 뿌려지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이더리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겠냐. 리플렛 망에서는 XRP가 그래도 왔다 갔다 슈퍼카처럼 다니지 않겠냐. 솔라나, 아발란체, 카르다노 등등등. 처음에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다. 미 국채. 지금 비유를 하면요.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이제 처음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차가 다니질 않아요. 어쩌다 드문드문 한 대 다닙니다. 지금이 딱 그때라고 봐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이 되면 80년대, 90년대 지금 경부고속도로 말도 못할 맡기죠. 그런 일이 부동산이, 회사 채권이, 주식이, 미술품이 다 어디로? 이 고속도로 위에 다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량들이 올라가줘야 아니 그 차량들이 다니지도 않는데 거기 누가 광고판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상업시설, 대기업을 거기 짓겠습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그래야 이제 도로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가 된다면 선택받은 알트코인의 가치는 저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제 그 시장 구조법이라고 있어요. 이건 FIT 21 법안 기존에 보면 비슷한 법인데 그냥 아주 투박하게 말씀드리면 알트코인을 분류하는 법입니다. 구조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 뼈대를 세우자. 쉽게 말하면 XRP가 상품이야, 솔라나는 증권이야, 카르다노는 화폐야. 요게 지금 법도 없고 기준도 전무합니다. 사실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국가나 기관들이 비트코인은 많이 사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채굴됐지 않습니까? 왜 비트코인만큼 알트코인 좀 안 사고 있을까요? 물론 ETF들이 대부분 지금 승인이 안 됐죠. 요것도 있어요. 더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못 사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XRP 솔라나가 상품이냐 증권이냐 요거 SEC에서 아직 기준을 아직 만들지 않았죠. 기준이 없는데 무슨 법이 있습니까? 법이 없는데 무슨 지금 ETF 어떻게 SEC 위원이 아무리 친코인이어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ETF가 저기 10월달 중순에 이제 다 몰려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기준도 나오고 법도 어느 정도 나와서 하나씩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알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 대량 매수가 가능할까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기관들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알트코인 사는 회사들 있던데요. 있죠? 바람잡이들. 이더리움, 솔라나, XRP 사는 애들 있죠? 바람잡이죠.
큰 회사입니까? 우리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회사 삽니까? 아니죠. 사실 듣보잡이죠. 소형 기관들이죠. 그 바람잡이는 깔아놓고 이제 본인들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요 알트코인들 이제 ETF가 승인이 되고 뭐 국가다 기관급이 매수를 하려면 기준이 만들어야 되고 법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는 이게 문제죠.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과거 2년, 3년간 비트코인만 킹왕정. 비트코인은 지금 문제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뭐 지금 뭐 이게 상품이 당연히 상품 옛날부터 상품 ETF 다 나왔죠. 지금 뭐 이제 선물도 있고 뭐 ETF 저기 뭐 옵션도 이제 나오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유동성이나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게 지난 거의 3년 동안 ISM 50 밑으로 지금 짓눌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까지도 이제 사이클이 이제 될 수도 있고 어쩌면 4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깨질 만큼 훨씬 더 높이 갈 수도 있고 훨씬 더 길게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제가 나중에 이거 틀리면 틀린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현재 버전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사이클의 최고점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맞추는 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저 못 맞추고 올해 말이든 이게 내년 하반기든 실은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사이클 최고점을 모르고 또 사이클 최고점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아니어도 고점 지표가 그냥 딱 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시원하게 팔고 나갈 겁니다. 더 오르면 그건 제 돈 아닌 거예요. 결론은 뭐 제 결론이죠. 그들의 코인 위주로 최대한 많이 기회 줄 때 계속 쌓아가자. 그리고 고점 지표가 떴다. 이 정도면 됐다. 코인베이스 랭킹이 뭐 이제 탑5, 탑3 안에 들었다. 시원하게 익절하자는 거죠. 큰 수익 버시려고 하시잖아요. 큰 수익 어떻게 하면 가져갑니까?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파는 거예요. 그게 큰 수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0만 원 투자를 해놓고 나는 무조건 50배, 100배를 먹을 거야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드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해놓고 시드를 늘리는 거죠. 이걸 나는 5배, 6배 벌면 파티장 떠나겠다. 이게 저는 훨씬 더 확률이 높고 이게 전 뭐 돈도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제 결론은 그들의 코인만 최대한 많이 매수하고 고점 지표에서 익절을 하자. 이거는 제 전략이죠. 한번 본인만의 이 필승 전략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